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요, 태형의 자본 잠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일단 태형이 자본 잠식이라는 기사 보셨을 거고,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2023년 12월 28일 날 워커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뭐 보도에 많이 나왔죠. 윤 회장이 나와가지고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라라는 채권단의 요구에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합니다. 2월 달에 들어서 가지고. 그래서 1월 11일 날 채권자 협의회 겨룰 때 조금 뭐 시끄럽다가 설명회 때 결국 뭐 이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스케줄은 일단 워커가 신청을 이어졌고, 이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산부채 실사 및 기업 개선 확정을 이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진다고 보도가 나왔죠. 한 1개월 정도 연장하겠다. 5월 11일. 이 사이에 처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워크아웃이라는 게 채권단하고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협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까지 연장을 해놨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 개선 계획, 이행 등 공동관리 절차에 대해서 다 약정을 맺어야 돼요. 협의를 하고, 물론 의결도 거쳐야 돼요. 75%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들여다볼까요? 일단 작년 7월이었어요. 7월에 이미 나이스 평가와 한국 신용평가에서 이런 평가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나와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태형건설이 이렇게 스테이블이 이렇게 돼 있죠. 롯데도 있고 HD도 있고, 여기 이어서 저기도 있습니다. 그 아시는 뭐 신세계하고, 여기도 말이 좀 나왔었죠. 신세계가 대구의 현장에 많은데 대구가 지금 미분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4월 15일 위기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4월 15일 날 감사 보고서를 제출기한 마감일이에요. 그러면 요번에는 그 이복형 금감원장이 자꾸 PF 우발 채무를 자꾸 건설사들이 숨기려고 하니까 그 방식을 딱 바꿨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민낯이 보여요. 이게 조금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어서 볼까요? 그래서 이 재무 안정성 이렇게 보면은 부채 비율 이때만 해도 좋았습니다. 7월 달에. 그냥 200%뭐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400%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더 심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2023년 7월 이제 신용평가 보고 때 우발 채무가 3.2조다. 그런데 뭐 6조다, 9조다. 우발 채무를 숨기니까요. 이 부분이 이제 요번에 다 나올 겁니다. 조금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예측이 될 겁니다. 보시면 12월 결산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했어요. 공시를 했는데 파이낸셜 썸머리인데 보시면 단기 순이익 빨간색은 다 안 좋은 겁니다. 이 연간이고 분기예요. 이렇게 분기고, 자 보세요. 이렇게 쭉 마이너스로 푹 뜨죠. 다 마이너스입니다. 순이익은 당연히 없고 정말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영업 활동 그 현금 흐름을 보시면 캐시플로우죠. 보시면 어때요? 그냥 마이너스 몇 천억이 그냥 애들 이름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들여다보면은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자 발생 부채라고 있습니다. 부채가 있고 FCF가 있습니다. 풀 캐시플로우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천억이 딱 떠요. 그죠?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분명히 없던 건데 2850억 분기로. 더 중요한 건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부채 비율인데요. 마이너스 1040이에요. 마이너스 1040.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자본 잠식의 숫자가 마이너스로 가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이 부채 비율 마이너스 1040. 연간이고 분기율 똑같죠. 폭 떠버렸어요. 마이너스 부채 비율이 1000%? 이게 뭘까요? 정말 상태가 좋은 거 아니라는 얘기죠. 풀 캐시플로우도 벌써 3천억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 KDB에서 4천억을 갖다가 뭐 투입하니 많이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요. 자본 총계, 자본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어서 완전 자본 잠식 상태 또는 자본 전액 잠식 상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자산이 있잖아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잖아요. 이 부채가 합을 넘어서 가지고 오버슈팅 난 거예요. 이게 1000%라는 얘기는 자본이 만약에 요거면은 이만큼이 부채가 잡힌 거예요. 왜? 어떨 때
부동산 PF 현장들이 문제가 터지면 1000%란 얘기예요. 부실로 가정을 할 때. 물론 거기서 이제 입주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면 부채 비율이 줄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어떤 계산을 했냐면 50% 정도를 부실로 보고 계산한 게 이렇게 뜬 거예요. 그러면 70% 정도면 많이 줄겠지만 만약에 50%를 넘어서게 되면 이미 이거는 뭐 파산의 수순으로 가야 되는 게 사실 법정관리 가고 이런 절차가 올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 전에 기억나시죠? 태형이 이도로 무너지면 뭐 이런 실없는 소리 하고 이분이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이번에 총회에서 다시 이사장으로 앉았어요.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뭐 이것저것 따져보면 SBS가 한 1조 되는데 지금 뭐 가치가 떨어졌고 1조, 2조 에코비트라고 회사가 있어요. 그것도 한 2조인데 KKR이라고 그 펀드 회사에다가 50% 지분 출자하고 몰치 조항으로 해서 담보로 4천억 빌렸잖아요. 그거 이제 이 문제가 되면 이거 다 뺏깁니다. 에코비트도. 돈 뭐 1조 못 들어옵니다. 에코비트의 좋은 생각이 넘어가고요. 중간에 이제 이 태형이 이제 조금 액션을 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마크 자산운용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자금하는데 이런 비판을 받아요. 꼼수 매각. 왜냐하면 이 용인CC 상주IC 매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일엔지 리스펙으로 3년 뒤에 이제 찾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 전에 뭘 했냐면은 이 마크 자산운용이라는 데 세워가지고 이를 통해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요.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 또 자기들이 투자를 해요. 웃기잖아요. 이걸 보고 파킹 거래라고 하는데 그 좀 비판이 나왔습니다. 좀 말이 나와서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한림건설로 매각이 세일앤 리스백으로 자금을 융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월 16일 날이요. 드디어 이제 SBS 지분을 담보로 하는 조건으로 KDB가 4천억을 또 추가 투입합니다. 2월 16일 날 보도에 조금 나왔었죠. TY홀딩스 지분 25.4%하고 SBS 지분 38.1% 계산하면 이게 3월 15일 종가 기준으로는 508억과 1800억 요 계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충 비슷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4,000원이에요. 주가가. 현재 4월 어제 금요일 날짜로요. 4,000원이거든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27,000원, 3만원 가던 거예요. 22년도에. 그게 지금은 현재 4,000원이다. 그쵸? 그럼 이 부분이 대충 계산해 보시면 이 가치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워크아웃 개시하고 나서 원래 3, 4개월 스케줄대로 인원구조 조정, 경비 절감 계획, 재무구조 개선 계획, PF 사업장 정리 계획 이런 것들 다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또 돈이 모자라가지고 CP4 마곡 사업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지금 막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지분을 담보로 해가지고 4천억을 갖다가 KDB가 넣어요. 넣고 손실 부담이라는 표현을 써요. 부담이 뭐냐면 나중에 출자 전환을 하든지 하고 손실이 만약에 터지면 분담해서 가져간다. KDB가 다 못 안겠다 이거죠. 근데 이때 지금 이걸 안 넣으면 벌써 터지니까 일단 넣습니다. 또 넣고 3월 13일 날 완전 자본 잠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1000%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주식거래 정지하고 삼정회계법인이 3월 21일 날 뭐 얼마 안 됐죠. 15일 전이니까 감사를 거절합니다. 회사가 영속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이런 어떤 워딩을 던지면서 감사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좀 상태가 생각보다 정부는 뭐 안전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 못하는 일들 터질 수도 있겠다. 물론 잘 처리돼서 연착륙하면 최고지만요. 상당히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이 있는 거로 좀 보입니다. 제가 봐도 기업 구조 개선 계획을 이제 내서 셋째 주에 한다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회사 공무체는 폐지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13일 날 자본 잠식되고 주식거래 정지됐잖아요. 3월 20일 날 감사 거절하고 개선계획 있고 4월 2일 며칠 전에 이전에 이미 KDB 회계법인 진행 실사 자료를 가지고 KDB가 이제 기업 구조 개선 계획을 같이 협의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안진회계법인 이거
재권단이 실사를 마무리했어요. 어떤 실사냐? PF 사업장에 대해서. PF 사업장에 대해서 실사를 마무리한 내용을 딱 보고를 했습니다. KDB에다. 가지고 지금 현장별로 정리하고 있어요. 4천억 원 이미 투자했죠. 그리고 채권단이 다시 7천억을 출자 전환을 할 때 1조가 일단 투입이 되잖아요. 1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에 대해서 채권단과 KDB가 출자 전환 형태로 들어간다 했을 때 살아나면 이게 회수가 되지만 안 살아나면 날리는 돈이겠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좀 심각한 건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채권단은 채권단은 3일 회계 법인을 갖다 해서 그 기업 회계를 갖다서 정리를 하고, 대주단은 안진 회계를 넣어서 PF 사업장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KDB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 개선 계획은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PF 사업장 안진 회계 법인이 했던 PF 사업장 방안, 재무구조 개선 방안,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법인에서 하고, PF 사업장 우발 채무를 선 반영해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출자 전환 여부가 마지막 쟁점이다. 채권단들이 과연 출자 전환하고 나서 이게 돈을 못 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뭐 태형이 물론 뭐 전 현장이 나쁜 건 아닌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대시양 B굴로 양산에 이게 4월까지 입주하는데 현재 80% 입주래요. 이 돈이 들어오죠. 이제 잔금 들어오면서 또 용인팔고, 이것도 단위가 크죠. 한 집에 5억인데 뭐 400세대면 2천억이니까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좀 자금이 수혈되는 건 맞아요. 지난 3월 말 입주 30% 입주율, 용인 팔고요. 전주 에코시티 등은 입주 예정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 자본이 조금 숨통 트이겠죠. 과연 이게 얼마나 이제 나아질지는 우리가 같이 지켜봐야 되고, 마곡CP 사업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리를 대주단에서 회사 상태가 안 좋으니까 8%로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비싸다 못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윤 회장이 그래서 조정했는데 정상화 절차를 뭐 하고 있습니다. 잘 타결될 수 있을지 어떨지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강릉 뭐 이런 데 다 이제 사업장들 금리 조정 중입니다. 금리. 채권단 입장에서는 지금 머리 아프죠. 이게 아슬아슬하니까 뭐 부동산 경기나 또 미국의 어떤 뭐 쇼크라든지 무슨 전쟁이 났는지 이러면 또 이게 한번 주저앉으면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본 잠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PF의 어떤 우발 채무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잘 처리해야 되는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내용들을 PF 부실을 50%로 가정하고, 물론 서울이 전체 사업장이 뭐 흩어져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건설사 PF 우발 채무 규모 재무제표에 적용해 계산한 결과 장부상 숫자 나타나지 않은 게 많다. 실상은 위험한 현장 많다라고 이미 기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UPI의 유충현 기자님이 좋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는데요. 뭐 건설사들이 똑같이 태형과 같은 조건으로 하니까 여기 보시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우발 채무를 주채무로 적용할 경우 이때 기본은 50% 정도를 적용한 겁니다. 했을 때 자본 잠식하는 회사가 툭툭 나오는 거예요. 좀 큰 회사들이. 이러면 그 회사들도 위태 이렇게 써놨죠. 제가 이럴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도한 부동산의 어떤 조정을 터뜨릴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우발채무를 50% 수준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본 잠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계산이 아까 그런 회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는 대충 감은 오실 거고, 현장에서 잔금이 처리가 안 되거나 분양이 안 되면 이거는 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PF 우발채무 추정액수의 절반만 적용하면 이 건설은 자본 잠식률이 266.6%. 완전 자본 잠식이죠. 끝난 거죠. 그냥 없습니다. 털어야 되죠. B 건설은 97%, 100%. 자본이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PF 부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걸 억지로 지금 정부가 붙들고 가는데 이게 과연 해결이 안 되면 돈만 자꾸 나고 이자만 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MB 정부 때처럼 깔끔하게 탁탁 정리하고 손실 확정하고 이랬으면은 이렇게 좀 머리 안 아플 텐데, 하여간 잘 처리되길 바라지만 손실은 어느 정도의 손실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비싸게 샀는데 무리하게 욕심내가지고
그거를 왜 정부가 국민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억지로 살리려고 하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뭐 선거 때 후원금을 많이 받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수준이래야지 이건 도가 지나칩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나중에 내관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PF 문제가 잘 아슬아슬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정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지금 미분양된 현장들 뭐 전국에서 다 할인 분양하고 있잖아요. 또 언론사도 문제입니다. 할인 분양하는 걸 계속 써주고 예전에 MB정부 때처럼 하우스푸어 지금 많잖아요. 하우스푸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 이 미친 주택가격, 제가 볼 땐 과도한 주택가격이 빨리 조정이 되고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출발을 못하게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도자분도 팔 수 있는 타임을 적절하게 못 잡고 있고 매수자도 이게 억지로 따라가면서 사는 분들 빼고는 나머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거래가 안 일어나요. 그럼 공인중개사분들은 또 거래가 없으니까 또 이삿짐 일이 또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탈이 났으면 빨리 약을 먹든지 해야 되는데 그 배탈을 갖다 배탈 안 난 척하고 계속 가면 그게 상태가 건전하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여하튼 이렇게 좀 뭐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인 분양하면 끝나는 건데 그죠? 제가 볼 때 이미 예전에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65% 70%에 분양하면 채권단은 문제 없습니다. 건설사 몇 개 없어지는 게 뭐 큰 문제가 됩니까? 대한민국이. 그리고 빨리 정리되고 낮은 가격으로 뭐 LH하고 이복현 원장도 얘기했잖아요. 로드맵에서 PF 로드맵에서 토지 가격을 50% 60%에 매입을 하면 돌릴 수 있다. 그럼 빨리빨리 하던지.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공매 770건 했는데 12건 낙찰됐습니다. 나머지 750몇 건이 그냥 유찰이에요. 그럼 그것도 웃기는 거죠. 애초에 감정을 똑바로 못했던 얘기 아닙니까? 다음 사업자가 받을 수 없는 거는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켜서 다른 어떤 문제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자본 잠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생각보다 태영의 자본 잠식이 현재 수준에서는 심각하다. 물론 태영의 입장처럼 여러 가지 여기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PF 사업장 중에 우량 현장들이 빨리 돌아가면서 자금의 유동성이 수혈이 되면 나아진다라는 것을 믿어보고 싶지만 제가 볼 때 워낙 비싸게 땅을 샀다라면 비싸게 또 보증을 샀다라면 그 결과는 뭐 어떻게든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PF 부실, 안 터져도 다행이고 다행인데 찜찜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PF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태영이 마이너스 1000% 자본 잠식을 많이 넘었구나. 이거는 이제 PF 우발 채무를 갖다가 가정을 해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갖다 좀 디테일하고 좀 투명하게 좀 더 본질에 가깝게 하다 보니까 이 수치가 나왔고요.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완화하면 좀 낮아질 수는 있겠죠. 여하튼 PF 문제는 여전히 터지기 직전에 뇌관으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해체해가지고 안 터지면 다행이겠는데 터지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다가 시장에 대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 주말 부동산 경제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